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소득세 우리 이제 마무리 졌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복수 지문 좀 마련했는데 요 내용 가지고 최종 정리를 좀 하고 종강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우리 이거는 이제 소득세 내용 중에 여러분들 지역권 기억나시죠?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여할 수 있잖아요. 자, 용익물권.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을 대여하면 그 대여 수입은 임대 사업 소득이다 아니다. 이 지문이에요. 요거 자주 출제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임대 사업 소득에 해당되는데 공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공익 사업과 관련했을 때는 이거는 어쩌다 있을까 할 만한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 소득이다 아니다. 사업 소득이 아니다. 아, 사업 소득이다. 자,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X. 공익사업은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만약에 공익자가 빠지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3주택 법령에 따른 소형주택은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자,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보증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예상되는 수익을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바로 간주 임대료다라고 했었죠. 간주 임대료. 그러면 간주 임대료 적용 요건은 어떻게 돼요? 3주택 이상이 되고 3주택 이상이 되고 and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었을 때 3억을 넘었을 때 신고 대상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3억을 넘지 않았잖아요. 2억 원이니까. 따라서 이 2억 원인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할 수가 없겠죠. 자,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자,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은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시점에 기준시가 얼마를 넘어가는 주택이에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예.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1고가주택을 임대했을 때, 1고가주택을 우리가 임대했을 때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고가주택 임대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따라서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은 기준시가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말한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죠. 국외.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가 되죠? 과세가 됩니다. 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택의 임대일 때 과세가 되는 것은 고가주택하고 해외주택을 임대했을 땐 설사 1주택이 하더라도 과세한다, 하지 아니한다. 과세한다라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은 이제 맞는 질문도 돼 있는데요. 자, 5번은 우리 지난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국외 주택을 말하는 거죠. 자,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국외에 있는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있다. 5년 이상. 그다음에 6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을 변경한 경우에는 자 불가피한 교환거래잖아. 불가피한 교환거래니까 얘는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5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다.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인데 등기란 의사표시가 되면 물권화되는 거죠. 그럼 물권처럼 양도가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등기자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느냐. 단독으로 양도할 때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X. 대신 이거는 우리가 사업용 자산, 네, 건물과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이런 건물이 있고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같이 넘겨요. 저 영업권은 권리금이 되겠죠. 권리금이 되겠습니다. 같이 넘겼을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단독으로 양도했을 때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어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양도담보는 담보 제공이죠. 담보 제공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습니다.
담보 제공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이건 양도로 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채무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보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변제 충당한다로 표현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저 부동산을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겠죠. 본다. 네. 자, 그다음에 10번입니다. 네. 5가 되겠고요. 10번. 자, 10번은 이제 X로 돼 있는데 자, 내용 보겠습니다.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즉 이유가 경작상 필요 때문에 농지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비과세는 이유가 농지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작은 편이에요, 큰 편이에요? 큰 편이죠. 큰 편에 대해서 3분의 1인가요? 아니요.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 4분의 1 이하가 되면은 농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얘는 비과세 해주는데 조건이 안 맞죠.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큰 편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조정 대상 외죠. 외의 지역 내 일시적인 2주택이 됐을 때는 신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비과세한다? 신주택을 양도하는 거예요? 신주택이 아니라 종전주택이 되겠죠.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죠.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입니다. 양도를 현재 시점에 건설 임대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는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언제부터요?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무슨 기간이 거주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 되면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된다. 5가 되겠죠. 자,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이에요? 거주기간이요.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됐다면 비과세 줍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1세대가 하나의 집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 또는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조건을 완성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러한 불이익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2년 보유, 적용적 2년 거주가 됐다면 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통 건설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면 임대차로 살다가 5년 거주가 되면 분양 전환이 되죠. 분양으로 전환이 되고 분양을 받아서 우리가 양도했을 때 요 기간이 만약에 2년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5년 거주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 내용만으로도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그다음에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양도세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을 우선으로 하죠. 대금 청산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때 대금이라는 것은 잔금을 말하죠. 잔금을 치른 날. 자, 이것이 이제 원칙이에요.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어떻게 돼요? 등기부, 등록부, 명부, 주주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가 된다.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대금을 청산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연할자가 되는 거고 등기가 먼저 왔다면 얘가 더 빠르니까 연할자가 되겠죠. 해석이요. 그렇죠? 5. 그다음에 14번 양도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이 15억 원이에요. 자, 요거는 개정된 사항이죠.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억을 넘었잖아요. 12억을 넘었죠. 그러면은 양도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이 12억을 넘었어요. 15억이니까. 그러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가 된다. 자, 요거는 5가 아니라 X가 되겠네요.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X. 자, 12억을 초과되면은 우리가 전부가 비과세가 아니라 12억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 12억을 초과하는 분이 있다면 12억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과세가 되죠. 요거는 과세가 되죠.
네, 요거는 과세됩니다. 자, 어쨌든 9억에서 9억 기준에서 12억으로 개정됐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그런 질문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은 우리가 추계하는 방법이 있죠. 추계하는 방식이 뭐였죠?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그럼 뭐가 돼요? 매감환기가 되죠. 매감환기. 자,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그 다음에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감환기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순서상으로는 근데 뭐가 틀렸죠? 매환감기가 아니라 매감환기가 되죠.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그 다음에가 환산가액, 그 다음에가 기준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매감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우리가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 신고서 작성 비용, 그렇죠? 직접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모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느냐? 예. 우리 양도 직접 비용 우리가 경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가 이런 각종 부담금, 각종 공법상의 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선비, 건축법상의 수선비 이런 비용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자본적 지출액에 들어가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적 지출액. 자, 5가 되겠습니다. 17번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10년 이상 우리가 보유 시는 100분의 80의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매년 4%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10년 보유한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목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4%에 10년이면 40%, 요거 40%, 거주기간 40%니까 중목공제 받으면 80% 공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18번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뭘 빼준 거예요? 장기 보유 투표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가 되겠죠. 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입니다. 보유 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 기한별 공제율은 100분의 24다. 바로 이제 요걸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 건물,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매년 몇 프로씩 공제가 되는 거예요? 2%씩 공제가 되는 거죠. 2%씩. 2%씩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12년이니까 얘는 12년이에요. 12년. 그러면 12년이 되면은 12년에 2%가 되면 몇 프로 되죠? 24% 되는 겁니다. 24%. 그럼 100분의 24가 되겠죠. 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자. 예. 그러면 얘는 12억 초과분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자. 이 얘기예요. 그럼 12억 초과분은 우리가 양도가의 분해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12억을 차감한 것을 말하겠죠. 네. 요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억 초과분은 양도가의 분해 양도가에서 12억을 차감하는 거. 예. 요 공제율을 말하겠죠. 해석이요. 자,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입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 거슬러 올라가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자, 우리 2월 과세가 뭐예요?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그렇죠?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징여를 한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5년 이내 징여 후 양도가 되는 거죠. 5년 이내 징여 후 양도가 되는 겁니다. 해석이. 그러면 5년 이내 징여 후 양도가 됐을 때 요때는 2월 과세가 어떻게 되는 거냐? 적용이 되긴 되는데
다만 불가피하게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관계 소멸됐을 때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2월 과세를 적용해 버리면 이거는 너무한 거죠. 그래서 사망의 경우에는 이제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망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이혼했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2월 과세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내일지라도 자, 우리 설명드렸을 때 5년 이내일지라도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가 수용, 비자발적 처분, 세 번째가 비과세 요건의 주택이에요. 비과세 요건의 주택, 요건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의 1주택. 자, 사망하거나 수용이 되거나 비과세 요건의 1주택. 자, 이런 경우에는 5년 이내일지라도 2월 과세 적용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에 양도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8억으로 계산한다. 오로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얘기입니다. 8억 원짜리를 우리가 그 7억 5천만 원에 양도했다. 이거는 어떤 규정이냐면 여기다가 써놓으실까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기출된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할까요? 이때 단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이다. 예, 요 문장이 더 주어져야지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이다. 그러면 8억짜리를 7억 5천만 원에 양도가 합니다. 8억짜리를 7억 5천에. 그러면은 특수관계인 간에 이거는 일종의 저가 양도가 되느냐 이제 이걸 따져보자는 거죠. 저가 양도. 그러면 이때 저가라는 것은 우리가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시가에 대해서 5% 이상 차이가 나는지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지를 따져보자. 그러면 3억 이상 차이 안 났죠? 그럼 시가가 8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8억 원에 대해서 5%. 그러면 50%면 4억이고 5%면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느냐? 4천만 원. 이 얘기예요.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느냐? 그럼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5천이니까.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거. 이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래서 요 사례 얼마인지 사례 가지고 이거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번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7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럼 미등기가 되면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마이너스 기본 공제를 차감시켜 줍니다. 기본공제를 차감시켜 줘요. 그럼 이 공제를 하느냐 미등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70% 붙입니다. 그럼 차익이 1억 원이면 1억 원에 70%면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해석이. 네. 다만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등기 불능적 원인이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등기 불능이니까 뭐 장기 할부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소송 중이라는 얘기죠. 네. 이런 등등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는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 그러면 우리가 1년 미만일 때는 50% 되는 거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되는 거죠. 2년 이상이 됐을 때는 6에서 45% 되겠습니다. 예, 얘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분양권. 자, 우리 분양권은 우리가 1년 미만일 땐 70%고 1년만 넘어가면 다 60% 되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60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6번 양도세는 예정 신고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예, 얘는 분할 납부가 되려면 얼마 초과?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맞죠?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액이고 2천만 원 초과시는 그 세금의 50% 이하가 된다. 몇 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예, 우리 소득세까지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핵심 요약 강의 여러분들 그동안 시청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쨌든 그 요약 자료를 통해서 좀 모자란 것은 기본서인 내용을 참고하셔서 거기다 이기를 해놓으시면 그게 이제 서브노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핵심 요약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풀이 때도 활용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강의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 수업 때는 이제 이게 벌써 이제 종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풀이를 들어갈 건데 이제 문제풀이는 여러분 우리 이론 강의는 복습을 위주로 하셨다면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문제가 많아서 다 못 푸신다면 뭐 홀수보면 홀수보만 먼저 푸시던가 짝수면 짝수만 먼저 풀던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는 좀 예습을 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주로 많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문제를 강의를 들으면서 왜 저게 왜 틀렸지? 정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문제집은 또 이제 요약이 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약 정리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문제집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